예, 반갑습니다. 수학영역 신우입니다. 자, 2026 학년도 대수능 수학영역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기하 과목 해설 강의입니다. 기하 시험 보신 분들 이번 시험 난이도가 어떻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학생들마다, 강사들마다 평이 대부분 기하가 생각보다 조금 어려웠다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기하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아마 이제 29번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모의 평가 당시에 공간도형 문제가 매우 어렵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28번 자리에 정말 역대급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어려운 공간도형 문제가 출제되었었는데, 이번 수능에서 28번 같은 자리에 공간도형 문제가 출제됐는데 생각보다 난이도가 조금 내려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8번은 난이도가 조금 내려갔는데 29번이 조금 뭐라 해야 되죠? 이게 어떤 기하적인 것이 어렵다기보다 계산적인 측면에서 조금 어려웠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30번도 난이도가 그렇게 쉽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30번도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작년 수능의 평면 벡터 문제가 정말 역대급 문제였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꽤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총평은 이쯤으로 하고 27번부터 28, 29, 30 네 문항 간단하게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부터 보겠습니다. 예, 27번입니다. 자, 전형적인 공간도형 문제고요. 삼수선의 정리를 기본적으로 적용할 줄만 알면 금방 해결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을 두 밑면으로 하는 원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밑면 원 C1에 A, B의 길이가 5래요. 자, 그럼 지름의 길이가 5니까 점 A와 B는 지름의 양 끝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이가 5고요. 자, 선분 CD의 길이가 3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AD랑 BC가 같다고 합니다. AD랑 BC. 자, 그러면 이 C1과 C2가 평행하기 때문에 선분 AB와 선분 CD도 평행하죠. 자, 그런데 AD와 BC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삼각형 ABCD는 뭐라고 할 수 있냐?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괜찮죠? 등변 사다리꼴입니다. 자, 그러면 점 D에서 평면 원 C1을 포함하는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합니다. 자, 그럼 평면 위에 점이 하나 찍혔죠. 그 다음에 선분 AB가 밑면 원의 지름이기 때문에 지름에 대한 원주각 성질로 이렇게 90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각형 ABCD의 넓이가 삼각형 ABH의 넓이의 4배일 때, 자, 원기둥 높이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 DH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를 이제 생각해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삼수선 정리 적용을 위해서 H에서 먼저 선분 AB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 점을 H-라고 해보고요. 그러면 밑면의 그림의 직각삼각형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선분 AB의 길이는 5고 AHB가 이렇게 직각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H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꽂았어요. H 다시. 자,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사각형 ABCD 등변 사다리꼴을 잠깐 그려볼 건데, 자, 사각형 ABCD 등변 사다리꼴을 그려보면 선분 CD의 길이가 3이고 선분 AB의 길이가 5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AD랑 BC의 길이가 같죠. 이렇게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D에서 이제 선분 AB의 수선의 발 내려보고 C에서도 선분 AB의 수선의 발 내려보면 이 파란색 길이가 3이기 때문에, 자, A에서 요 연두색만큼 길이 1, 마찬가지로 1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H-의 길이를 1이라고 써볼 수 있어요. 자, 왜 그런지 삼수선 정리에 따라서 D에서 쭉 수선 내리면 이게 반드시 H-점에 이렇게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 길이를 조금 써보겠습니다. 자, 길이 조금 써보면 자, AH의 다시 길이가 1이니까 H-B의 길이는 4죠. 그러면 H에서 H-의 길이는 바로 여러분 얼마라고 쓸 수 있죠? 자, 2라고 쓸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직각삼각형 닮음 했던 것도 그렇고 중학교 3학년 삼각비를 동원하면 간단하게 써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ABH 넓이를 써보면 자, 밑변의 길이 5, 높이 길이 2 해서 5죠.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가 삼각형 넓이의 이제 4배이기 때문에 사각형 ABCD의 넓이는 20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사다리꼴 넓이 평행한 두 변 더하고요. 자, 높이 DH 다시라고 여기 쓰겠습니다. 그러면 DH 다시의 길이는 5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DH 다시의 길이는 5고 H에서 H 다시까지의 길이 이 초록색 길이는 2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X 길이는 자, 마지막으로 직각삼각형 한 번만 그려서 정답 처리해 보겠습니다. D H 다시 H 직각삼각형을 그린 거고요. 자, H에서 H 다시의 길이가 2니까 정답은 루트 21이 되겠습니다. 예, 답은 4번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27번 문제였고요. 자, 이어서 28번도 보겠습니다. 자, 28번도 이제 공간도형 문제 출제됐고 27번에서 조금 어려워지긴 했는데 우리가 정사형 구할 때 어떻게 구했는지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의외로 할만합니다. 자, 선분 AB의 길이와 CD의 길이를 모두 4라고 일단 주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BC와 BD의 길이가 각각 2루트 5라고 합니다. BC의 길이 2루트 5고요. BD의 길이도 2루트 5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밑면 BCD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죠. 삼각형 BCD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점 B쪽이 각이 꼭지각이어서 자, 꼭지각에서 이렇게 수선발 내리면 반드시 중점이죠. 그래서 선분 CH의 길이, DH의 길이 모두 2로 같습니다. 자, 점 A에서 직선 CD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평면이 수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AH의 길이를 4라고 줬습니다. 자, AH 이 빨간색 길이가 4기 때문에 AC의 길이 AD의 길이 모두 얼마라고 쓸 수 있냐? 2루트 5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이 밑면을 잠깐 보면 밑면 BCD 삼각형 자, BCD 삼각형을 잠깐 그려봤습니다. 자, B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린 게 H. 자, 그러면 BC의 길이가 이제 2루트 5기 때문에 BH의 길이를 얼마라고 쓸 수 있나요? 4라고 쓸 수 있지. 4. 이것도 4야? 야, 그러면 삼각형 ABH가 무슨 삼각형이죠? 정삼각형입니다. 삼각형 ABH가 정삼각형. 자, 이해되네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정삼각형 ABH의 무게중심이 이제 G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점 G를 중심으로 하고 이제 이 ACD 평면에 접하는 구를 하나 그려놓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APG가 90도인 2분의 파이 90도인 구 위에 모든 점이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그림을 새로 그려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삼각형 ABH가 지금 정삼각형이라는 것까지 파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 점 G가 빨간색 삼각형의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자, A에서 자, 지금 이 BH가 CD와도 이렇게 수직이죠. 자, 그러면 삼수선 정리 세 번째 내용에 따라서 A에서 수선발을 쭉 내렸을 때 이 평면 전체에 대한 수선발 자, 이 점을 M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분 AM 자, 수직인데 뭐랑 수직이냐면 자, BCD 평면과 수직이죠.
그럼 이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절대 아무 점이나 찍히지 않고 반드시 이 M점은 삼수선 정리 내용에 따라서 선분 BH 위에 찍히게 됩니다. 자,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점 B에서 AH를 향해서 이렇게 수선발을 내려도 이 빨간색 삼각형이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자, 이 N점이 BN 선분과 AH 선분이 서로 수직이고요. 그러면 A부터 N까지와의 길이와 N부터 H까지의 길이는 어떻다? 같다. 자, 이렇게 지금 다 같아요. 왜? 정삼각형이니까. 자, 이해되죠? 아,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주어진 구가 선분 이 평면 ACD의 이제 수직이라고 하는데 그 수선발 하나를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점 P가 될 수 있는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N이에요. 그러면 이 점 P가 반드시 이 하나의 점뿐이냐? 자, 그렇지 않죠. 이게 원이 아니라 구이기 때문에, 자, 원이 아니라 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 위에 점이 또 존재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존재하죠.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린다고 상상해 보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마치 이 AM 파란색 선을 마치 축으로 해서 돌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GP를 한 바퀴 돌린다는 느낌으로 생각해 보면 자, 원을 금방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죠? 그래서 이 원이 바로 문제에서 얘기하는 도형 T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도형 T의 ABC 위로의 정사형 넓이는 자, 그러면 우선 저 원의 넓이를 직접 구해봐야 되겠죠? 자, 의외로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B에서 AH를 향해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빨간색 삼각형 ABH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게중심을 지나죠. 자, 또 A에서 평면 BCD를 향해서 수선발을 내리면 그 점은 직선 BH 위에 있고 또 반드시 무게중심을 지나죠. 자, 그러면 이 회색하면 좀 그렇고 무슨 색깔 하지? 요 연두색 해봅시다. 자, 여기 직각삼각형 주목해보면 이 주황색 길이를 금방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만 잠깐 그려보면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A, G, 그 다음에 N. 자, 그래서 N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AG를 향해서 다시 한번 꽂아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검은색 두 줄 표시한 각이 30도이기 때문에 AH의 길이가 4라면 AN의 길이는 2죠. 자, 그러면 간단한 삼각비를 동원하면 G부터 N까지의 길이는 1이라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도형 T의 정체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기 때문에 일단 도형 T의 넓이는 파이라고 금방 구할 수 있죠.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도형 T의 넓이를 구하면 우리가 뭐만 구하면 이제 정사형 넓이를 구할 수 있나요? 뭐만 구하면? 이면각의 크기만 구하면. 그러면 도형 T와 이 도형 T가 포함된 평면과 평면 ABC가 이루는 각만 알면 자, T의 넓이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면각 크기만 구하면 이면각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만 구하면 정사형 넓이 구할 수 있죠.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게 이 원을 보기보다 우리가 좀 더 보기 쉬운 원과 평행한 평면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이 T라는 주황색 원과 평행한 평면이 평면 BCD지 않습니까? 자, 다시 이 원과 이 주황색 원과 평행한 평면이 BCD예요. 자, 그래서 T를 포함하는 평면과 평면 BCD가
평행하니까 그러면 이면각의 크기는 A, B, C, D와 그냥 누구를 봐도 된다? B, C, D를 봐도 됩니다. 이 둘 사이에 이루는 각이 세타예요. 자, 그러면 이것만 구하면 정답이니까 이제 평면의 수선해발을 직접 내려서 해보겠습니다. 자, 의외로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자, A에서 아까 수선발도 이렇게 내려봤었고요. 자, 그러면 저 수선발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평면 BCD를 기준으로 한번 그려보면, 자, 주황색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BH. 그럼 정확히 이 중점 지점에 도달을 하죠. 어떤 점이? M점이. 그러면 BH의 길이는 아까 이 빨간색 길이는 아까 4였으니까 B부터 M까지의 길이는 정확히 2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M부터 H도 2겠죠. 자, 그러면 이 M점에서 직선 BC에 선분 BC에 이렇게 수선해발을 꽂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수선발을 이렇게 꽂은 겁니다. 이 점을 H 더블 대시라고 하겠습니다. H 더블 대시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평면 ABC와 평면 BCD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삼수선 정리에 따라서 이렇게 수직이니까 바로 요거 세타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H 더블 대시랑 A 다시의 길이, A 사이의 길이를 구하는 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잊으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어차피 코사인 세타가 필요한데 코사인 세타를 구해도 되지만 사인 세타나 탄젠 세타를 간접적으로 구하면 이것들을 통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도 있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바로 구해보겠습니다. 이 각이 30도죠. 30도. 자, 그러면 바로 길이 1이라고 구할 수 있어요. H 더블 대시에서 M까지의 길이. 자, 그러면 AM 길이도 바로 구해볼 수 있죠. AM 길이는 정삼각형의 높이니까 얼마라고 바로 구해볼 수 있냐?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자, 여기 30도가 아니라, 자, 여기 각을 알파라고 잠깐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이가 2죠. 이 루트 5죠. 2루트 5죠. 2루트 5. 자, 그러면 사인 알파가 루트 5분의 1이니까 H 더블 대시에서 M까지의 길이는 자, 루트 5분의 2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도형에다 표현을 해보면 루트 5분의 2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M 길이 금방 써볼 수 있죠. 자, 2분의 루트 3 곱하기 정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는 겁니다. 2루트 3. 그러면 탄젠 세타를 금방 구해볼 수 있습니다. 탄젠 세타는 검은색 동그라미 친 거분에 파란색 동그라미 친 걸 하면 되기 때문에, 자, 2분의 루트 5에다가 2루트 3을 곱하죠. 자, 루트 15죠. 자, 그러면 탄젠트 값이 루트 15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면각 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 도형의 넓이에 이면각 크기에 대한 코사인만 곱하면 되기 때문에 4분의 파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28번 문제였고요. 적당한 난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입니다. 자, 타원과 포물선을 한 평면 위에 같이 올려놓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형적인 2차 곡선 문제인데, 이 2차 곡선 단원이 이제 어렵게 나오면 기하의 전반적인 시험 난이도가 저는 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공간 도형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2차 곡선이나 이제 벡터 문제에 사화를 거는 경우가 많은데, 2차 곡선에서 막히면 시험 운영이 전반적으로 망가져서 난이도가 좀 체감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문제 보면 초점 좌표 주어져 있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인 포물선이랍니다. 그러면 포물선의 식 자체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자, 이렇게 써볼 수 있죠. 자, 그러면 포물선의 이 위의 점에서 자,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초점 두 개가 x축 위에 있고 하나의 초점은 이제 b라고 하는데,
이 세 점을 지난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AH가 X축과 이렇게 평행하기 때문에 이 AH의 정확히 중점 기준으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 이 타원의 중심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타원의 중심. 그래서 이 타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이 파란색 선은 타원의 뭐가 되냐? 단축이 되는 거죠. 단축. 단축의 길이가 되고 이 대칭입니다. 좌우 선대칭. 2차 곡선 문제는 항상 실마리가 안 잡힐 때마다 대칭성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 AHB의 둘레 길이 이야기를 했고 넓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HF의 길이를 구해보라. 자, 그러면 2차 곡선 문제에서 이게 기하적인 관점으로 잘 안 되면 좌표를 설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단순 중학교 도형과 이 고등학교 도형의 결정적인 차이점 중 하나가 해석기하 관점으로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래서 점 A의 좌표를 X좌표를 미지수를 설정해서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썼냐? 이렇게 썼을 때 AH의 길이를 쉽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 준선이 이제 X는 마이너스 P이기 때문에 선분 AH의 길이는 A 더하기 P라고 써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포물선의 정의에 따라서 FA의 길이와 같죠.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둘레는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이 초점 중에 하나가 B고 다른 하나를 여기 B-라고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분홍색 세로선을 기준으로 타원이 지금 선대칭인 상황이기 때문에 H에서 B를 이은 이 선분 HB의 길이와 어떤 선분의 길이와 같을 수밖에 없냐면 AB-의 길이와 같을 수밖에 없죠. 자, 이거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대칭성 고려하면. 아, 그러면 삼각형 AHB의 둘레의 길이를 생각해보면 이 둘레의 길이는 선분 AB- 더하기 AB 더하기 AH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황색 네모 둘을 더한 게 바로 타원의 뭐가 됩니까? 타원의 정의에 따라서 장축의 길이죠. 장축의 길이. 타원의 장축의 길이고, 그 다음에 AH 길이는 A 더하기 P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장축의 길이만 좀 표현을 해볼 건데, 이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자,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이 점 A랑 점 H의 가운데가 타원의 중심이라는 거 알죠? 이렇게 길이가 같아서. 그러면 중심점의 X좌표를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A랑 마이너스 P를 더해서 2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빨간색 길이는 뭐라고 쓸 수 있냐? 장축의 절반입니다. 장축의 절반. 그러면 F점의 좌표는 P,0이니까 장축 길이의 절반이 P에서 2분의 A-P를 뺀 것. 자, 그러면 장축의 길이는 3P-A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자, 장축의 길이 3P-A, 그 다음에 AH의 길이는 A 더하기 P. 자, 요것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하냐? 둘레의 길이 P 더하기 27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3P가 27이기 때문에 P 값은 9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HB의 넓이는, 자, 밑변은 바로 이 AH를 바로 밑변으로 가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높이는 이제 이게 둔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밑변에 이렇게 수직을 찍어야 되고, 이 A점의 Y좌표인 2루트 PA와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AHB의 넓이 표현해보면, 자, 밑변 A 더하기 P, 높이는 2루트 AP. 자,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정리 조금 하면 P 값은 우리 아까 9라고 구했으니까, 자, A 더하기 9에 3루트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계산 결과가
2p 더하기 27인데 자 2p 더하기 10인데 p 값을 9라고 구했으니까 30 이렇게. 그러면 a 더하기 9의 루트 a가 10이다 이렇게. 이게 이 문제에서 조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제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원래 이제 제곱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a가 1이죠. 예, 이렇게 바로 구해도 괜찮죠? 원래는 제곱해서 인수정리 관점을 풀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선분 HF의 길이는 그냥 좌표로 금방 써볼 수 있죠. 점 F점의 좌표 써보면 F점의 좌표는 P, 0인데 P를 9라고 구했으니까 9, 0이라고 바로 쓸 수 있고요. 자, H점의 좌표는 H점의 X좌표 마이너스 9. 자, Y좌표는 이 파란색을 보면 되는데 6이라고 바로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밑에 회색 쓰는 두 점 좌표를 바탕으로 선분 HF 길이 제곱을 구해보면 자 18제곱 더하기 6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324에 36을 더하기 때문에 자 36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9번 문제였고요. 이제 기하 문제 마지막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30번입니다. 자, 평면 벡터 문제가 항상 30번 자리에 거의 고정으로 지금 출제되는데 올해 수능에도 30번 자리에 평면 벡터가 들어왔고요. 난이도가 제법 어렵습니다. 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길이가 10루트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자, 반지름 아닙니다. 지름이 10루트 2인 원 위의 두 점 PQ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한다. 자, 벡터 PB의 크기면 그냥 선분 PB의 길이라고 써도 괜찮죠. 선분 PB의 길이가 14일 때 이 내적 값이 딱 상수값으로 지금 정해진다고 합니다. 보통 30번 자리에 들어오는 평면 벡터 문제에서 거의 뭐 평면 벡터의 종합 선물 세트 문제인데 그동안 많이 물어봤던 게 이제 뭐 벡터의 최대 내적의 최대 최소 값이라든지 어떤 벡터 크기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게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딱 이 내적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수능 30번에서는 그림이 그래도 비교적 그려져 있었는데 없죠? 자,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자, 원을 먼저 그려보고 조금 크게 그리면 좋습니다. 크게. 자, 지름을 반드시 그어보겠죠. 왼쪽을 아마 A라고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자, 원의 중심점을 O라고 써보고요. 자, 그러면 지름 전체의 길이는 10루트 2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분 PB의 길이가 14라고 하는데 10루트 2는 제곱하면 200이고 14는 제곱하면 196이기 때문에 14가 더 작은 숫자죠. 그래서 이게 길이가 14가 되는 원위의 점이 뭐 B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두 개 존재한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길이가 14가 되는 게. 이렇게 길이를 14를 대충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 확인이 됩니다. 이 두 점 중에 어디를 하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큰 상관 없고요. 저는 밑에 점을 한번 P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분 PB의 길이가 14다. 자, 그러면 선분 AP의 길이는 자동으로 2라고 쓸 수 있고 자, 선분 AB가 지름이기 때문에 직각 써볼 수 있죠. 자, 괜찮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이 벡터 관련된 관계식을 적당히 정리를 해서 점 Q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점 P는 지금 대략 찾았습니다. 점 Q는 어디 있는가. 자, 먼저 PA 더하기 PB 벡터를 바로 단순하게 써보면 2배의 PO 벡터라고 바로 써볼 수 있죠. 자, 여기다가 PQ 벡터 더하기 PB 벡터. 자, 이렇게 한 것이 2배의 PQ 벡터 크기 제곱. 자, 그럼 먼저 2는 과감하게 이렇게 날리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원이라는 도형을 생각해 보면 중심점을 기준으로 벡터를 써보는 거 괜찮죠? 자, 그래서 이 파란색도 그렇고 오른쪽 주황색도 그렇고 벡터의 시작점을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써보겠습니다. 벡터의 시작점 원점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러면 먼저 왼쪽 검은색 마이너스 OP 벡터로 써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불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원점 원의 중심 좌표를 기준으로 지금 쓰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자 조금만 참아보고 써보면 의외로 금방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도 이제 한번 써보면 OQ 벡터 빼기 OP 벡터의 이렇게 제곱.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왼쪽식 정리해보면, 자 조금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당장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자 조금만 참아보고 우리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 OP 벡터 내적 OB 벡터. 자 오른쪽 주황색 써보면, 자 OP 벡터 제곱 크기 제곱 OQ 벡터 크기 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OQ 벡터 내적 OP 벡터. 자 지금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이 OP 벡터 OQ 벡터 크기는 그냥 뭐랑 똑같냐, 반지름이랑 똑같죠. 반지름, 그냥 반지름과 같아. 이런 건 다. 그럼 어떻게 돼? 얘네는 그냥 날아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 자 그러면 정리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정리 조금만 더 해보면, 자 요렇게 이항해 보겠습니다. 이항해 보면, 자 OP 벡터 내적 OQ 벡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남은 거 파란색 써보면 마이너스 OP 벡터, 자 OB 벡터 이렇게. 아 그러면 OP 벡터로 이제 묶어낼 수 있어요. OP 벡터 내적으로 이렇게 묶어내면 OQ 벡터 빼기 OB 벡터. 자 그래서 이제 Q점의 위치를 거의 알아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저 요거 는 0이라고 하니까, OP 벡터와, 자 안에 괄호 동그라미 친 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벡터 하나로 표현해 보면 BQ 벡터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요것이 0이다. 그러면 OP 벡터랑 BQ 벡터랑 어떻다는 거야? 수직이다 이거지.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OP 벡터랑 BQ 벡터랑 수직이니까, 자 BQ 벡터를 이제 표현해 보면, 자 이 검은색 선이 OP 벡터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OP 벡터랑 쭉 이렇게 일직선 위에 있는 직선. 그럼 저 검은색 진하게 한 선과 수직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수직이 되게 누가 위치한다? 여기 Q가 위치한다. 그러면 현 BQ에 대해서 길이가 같고요. 이 점을 중점이라고 이렇게 찍겠습니다. 자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 하면 QB 벡터와 PA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답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PA 벡터와 QB 벡터에 대한 내적을 구해보라 하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벡터 PA를 어떻게 표현했을 때 내적을 구하기 유리한가? 저는 처음에는 이제 벡터 PA를 여기 이제 이렇게 옮겨서, 그러면 PA 벡터랑 뭐라고 해보죠? 여기 BA-라고 해볼까요? 이 BA- 벡터는 서로 같은 벡터라서 저는 처음에 이제 이 각을 보고 한번 구해보긴 했는데, 조금 발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벡터 QB를 벡터 PA를 이제 점을 B를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왜 B를 기준으로 하냐면, 벡터 BP를 우리가 표현하면 이 파란색 벡터 BQ 벡터와의 내적을 구할 때 여기 수선발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정사용 해버리면 되죠. 자 그래서 벡터 PA를 다시 한번 이제 시점을 B로 옮겨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PA 벡터와 QB 벡터의 내적. 자 그러면 QB 벡터를 먼저 마이너스 BQ 벡터로 바꾸고요. PA 벡터를 시점을 자 B로 해서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BQ 벡터 내적 BP 벡터 구하고 빼기 BQ 벡터와 BA 벡터의 내적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BQ 벡터와 BP 벡터의 내적부터 한번 구해보려면 길이를 이제 좀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 각을 베타라고 지금 써놨습니다. 주어진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5루트이고 코사인 값이 필요하니까 코사인 베타를 자 코사인 법칙으로 한번 구해보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어디서 표현한 거냐? 여기 색칠한 삼각형에서 코사인 베타를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100분의 96이기 때문에
25분의 24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사인 베타는 25분의 7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중학교 3학년 2학년 때 피타고라스 쌍 중에서 7대 24 대 25. 이렇게까지 내릴 줄은 몰랐는데. 예. 자, 그러면 이제 BQ의 길이도 써볼 수 있죠. 사인을 우리가 아니까 5루트2면 OB의 길이가, 자, 사인 베타가 25분의 7입니다. 다시 사인 베타가 25분의 7이니까 자, n부터 b까지 길이 써볼 수 있습니다. 자, 사인 활용하면 되죠. 5분의 7루트 2. 5분의 7루트 2. 자, 그럼 n부터 q도 5분의 7루트 2. 자, 그러면 정사형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자, bq 벡터 이 파란색이랑 그 다음에 bp 벡터 이 빨간색은 내적하게 되면, 자, 빨간색을 정사형 해버리면 바로 수선발 여기 도착하니까요. 자, 이 빨간색 진한 MB 길이와 BP 길이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적은 BQ 선분 길이와 BM 선분 길이를 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 5분의 14 루트 2에다가 5분의 7 루트 2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오른쪽도 계산해 보면, 자, BA 벡터는 사실 BO 벡터의 2배죠. BO 벡터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BA 벡터를 BO 벡터의 2배로 써보고 BQ 벡터로 써봤을 때, 자, 그럼 마찬가지로 BO 벡터에 대해서 이 파란색 BQ 방향으로 정사형 내리면 BM 길이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2배의 BQ 길이와 BM 길이 곱한 것. 그러면 정리해 보면 25분의 98 곱하기 2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왜냐하면 1 빼기 2를 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진다는 거지. 자, 이해되죠? 그러면 정답은 25분의 마이너스 196이고 여기에 절대값 처리해서 크기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5분의 196이고요. P 더하기 Q 값을 구하면 221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자, 기하의 주요 문항 27번부터 30번까지 네 문항을 다뤄봤고요. 사실 기하 선택자 수가 정말 적어서 뭐 이 해설 강의를 얼마나 몇 명이나 볼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기하 선택하는 분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